미쳤구만 저거. 씨, 17번 저런 거 신고해야지. 너무 심하네 저. 살살 나와라 씨. 깜짝 놀랐네. 편하게 크게 돌지. 오늘 아침부터 재밌는 거 많이 보는데. 나는 말야 버릇이 하나 있어. 그건 매일 잠에 들 시간마다 잘 모아둔 기억 조각들 중 잡히는 걸 집은 후 혼자 조용히 꽂고 이걸 난 공상이란 이름으로 졌어. 고민하다가 아무튼 뭐 오늘은 하필이면 너가 스쳐버려서 우리였을 대로 우리 정말 좋았던 그대로 우리의 에피소드가 찬란하게 막으련다.
뿐인 goodbye We don't have to smile 이게 이 스토리에서 나눈 내리던 그밤 겨울 향이 배어서 더 눈부신 우리의 에피소드다 매일이 마지막인 듯이 함께라면 어디든지 사랑이란 걸 끝도 없이 주고받고 나눴어 그치 서로만 있은 마음이 시릴 날이었던 우리 난 always 내겐 마치 근데 있잖아 별 소용없다 생각만 해도 행복한 순간이란 말야 모른 척해도 결국엔 이건 끝을 봤던 에피소드 점점 우리의 에피소드가 결말에 가까워져가 고생이다 크레딧 너와 나 둘만의 에피소드가 참 쓸쓸한 끝을 맞아 두 주인공에서 흘던 마지막 결국 건넨 인사 Goodbye 너만은 이별의 goodbye 눈물이 뺨을 스쳐도 져가는가 싸우고 있어 우리 서로를 보며 참갔던 미소로 안녕 안녕 눈 뜨면 에필로그가 다 침대에 기대어 혼자 펑펑 울고 있는 너 이 공상 밖에 난 둘만의 에피소드 원 전혀 다른 모습만 그날 돌아서지 말았어야 했던 널 안았어야 했던 그만 눈꽃이 널 덮은 그 밤의 향은 이젠과 함께 걷던 따스한 춥게 눈을 뜬다 겨울 밤이 되어서 언양양이 우리의 에피소드다 나는 말야 버릇이 하나 있어 그건 매일 정해질 시간마다 제 모든 기억 조각들 중 잡히는 걸 짚은 후 혼자 조용히 걷고만 이걸 난 감상이란 이름으로 줬어 고민하다가 아무튼 뭐 오늘 안 하필이면 너가 스쳐버려서 우리였을 대로 우리 정말 좋았던 그대로 우리의 에피소드가 찬란하게만 흘렀다 배경은 널 집어 첫 데이트가 끝난 둘만의 에피소드가 참 예쁜 얘기로 시작 자작자작 조심스러운 대화 그 새를 준 시간 Goodbye 좋은 뜻이 보낸 goodbye We the happy smile 이게 이 스토리에서만 난 내리던 그밤 겨울 향이 되어서 눈부신 우리의 에피소드가
너만의 에피소드를 저 다른 모습을 그날 돌아서지 말았어야 했다 너랑 했어야 했다 그래 밤 같은 그 밤을 견디지만 하늘이란 것을 함축이는 듯한 겨울 그래서 마지막이 이 에피소드가 다음으로 권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 동구 출신 권명호 의원입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2018년 1월 과거 장진수 주무관에게 전달된 5천만 원의 출처가 국정원 특활비였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땡땡땡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땡땡땡이 누굽니까? 배우자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죠? 네. 남편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일적이었더라도 전문성도 없고 그러니까 책임감도 없네요.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 빵, 책임감 빵, 도덕성 빵, 빵빵빵 장관 후보자 된 것 같습니다. 아들 직업이 뭐죠 지금? 네. 넷플릭스 다니죠? 네, 외국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왜 자료를 안 내요? 회사에 떨지 마시고 대기업 회사 답변하세요. 아닙니다. 네. 왜 대기업 자기 아들 회사에 다니고 직업을 있습니다. 왜 숨기고 자료를 제출 안 합니까? 아, 또 한 채를 또 아파트를 샀어요. 28세 때. 그러면 10억 원의 현금이 필요한데 대출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돈을 준 거냐? 엄마가 주지 않았다. 그럼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제 가압류에 대해서 이상한 패밀리예요. 압류 부분에 베네스위지 대해서는 패밀리. 압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을까요? 네. 아니 아들 자금 추측부터 얘기하세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2018년 1월 과거 장진수 주무관에게 전달된 5천만 원의 출처가 국정원 특활비였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땡땡땡을 재판에 넘겼다. 그럼 이 문세님이 왜 그렇게 말을 되는지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원하는 길 그대 무지개를 잡아줄 수 없어요 뭔지 알겠어? 노을진 창가에 앉아 멀리 떠나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게 그려 불어오는 나는 이런 식으로 그대로 울지마 나 곁에 겠어요 떠나지 말아요 예를 들어서 잘 보내 선물을 열어서 잘 보내주는 사람들이 소리를 잘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압을 어느 위치에다 줄지 몰라갖고 되게 혼동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여러분 이제 내 방송도 많이 보고 이렇게 예를 들어 내 학생들이 선들을 레슨을 받으니까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만 그냥 어떻게 하다가 알아낸 가수들은 자기 위치를 까먹을 때도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뭐 어떤 라이브에서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또 어디서 또 잘해. 근데 그걸 컨텐츠 좋다 컨텐츠 안 좋다 얘기를 되게 다른 거지. 예를 들어 멜로망스의 그분은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알아요. 완벽하게 그 상압의 위치에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본인의 위치를.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도 그 똑같은 톤을 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너의 행동에 설레어 하고 이 위치를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 이건 누가 봐도
해라, 뭐 쥐라네, 이게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트웽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거지. 가르치는 사람들도 가르치는 방법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고, 내는 사람들도 도대체 어떻게 내는 게 이게 맞는 걸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형은 원래 방송할 때 그러니까 나머지 더 알고 싶으면은 인강 사세요 이런 식으로 안 해. 그래도 방송할 때 얘기했으면 끝까지 풀어야지. 나는 좀 그런 식의 상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할 거면 하는 거고 말 거면 말아야지. 각만 잡으려고 하는 거는 나는 좀 싫어해서 알려줄 거면 알려주는 게 맞지. 그래, 윤도현 느낌이 났어? 그럼 윤도현도 뭐란 소리예요? 윤도현님도 뭐란 소리야? I turn and the fade away and you're not here. Let all the dream pass, let the time. 이런 느낌인가요? What holy for? 그죠? Till I hear you sing.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Till I도 듣지만 Till I.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치, 압도 엄청나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이렇게 이런 분들의 소리를 내거나 노래를 할 때 저는 그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비교질을 하지 마시지요. 하지만 제가 들려드리려는 건 그런 소리가 이렇게 난다라는 걸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괜히 억까를 하지 말아주시고 들어가서 가봅시다. 윤도현입니다. 윤도현님. 보여요 작은 길 가죠. 한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2008년 그때는 무명이었어요. 그 밴드가 들려줬던 첫 기타 프레이즈를 저는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 바로 뒤에 이어진 하현우님의 목소리는 있잖아요. 아직도 뇌리에 박혀서 빠지질 않아요. 짜잔! 이게 국카스텐 1집이에요. 공연장에서 너무 인상 깊어서 샀거든요. 그때 홍대클럽, 그러니까 정확히는 소규모 공연장이죠. FF, 타, 롤링홀, 고고스 이런 데 있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진짜 유명한 인디 아니면 객석에 한 10명? 그 정도면 많은 거였어. 그날은 저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갔어요. 그렇다고 공연장이 완전 텅텅 빈 건 아니에요. 한 대 6팀씩 공연하니까 그 멤버들만 해도 어느 정도 채우니까 순수하게 15,000원을 내고 티켓비죠. 그걸 내고 노래를 들으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뒤풀이를 하면 항상 관객이 몇 안 되니까 같이 마실래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죠. 평소 같았으면 그냥 돌아갔을 거야. 과제도 많지, 알잖아요. 술 마시면 하소연 대잔치고, 기본적으로 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날은 남았어. 안 남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목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 딱 들어봐도 아, 이 사람은 미래의 락스타구나 했다니까요. 그래서 꼭 물어보고 싶었어. 어떻게 그런 목소리가 나는지. 막 꼬치꼬치 캐물은 건 아니고 가볍게 물었죠. 답변이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그냥 힘 기르고 그냥 하다 보면 된다,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답변이 상투적이잖아.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지금은 알아요. 그게 사실을 그대로 말한 거였구나. 성대를 한번 찍고 피가 나온 다음 다시 그거를 근육 만드는 건 비슷한. 그렇죠. 근육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성대 근육을 계속 그런 식으로 찍고 다물게 하고 찍고 다물게 해서 계속 그걸 넓히는 거야. 이게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었어. MSG를 좀 과하게 쳤구나 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노래를 진짜 잘하고 싶어서 간절했거든요. 간절한 사람들은 뭔지 알죠? 지푸라기라도 소중한 거 알잖아요. 득음이라는 한 단어에 꽂혀가지고 판소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해외에는 득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획태진 개념 중에 하나예요. 거의 무슨 노래를 잘하게 됐다라는 관용어 같은 걸로 쓰이지. 근데 판소리를 조금만 더 깊게 공부해보면 득음이라는 건 사실 판소리 안에서는 실제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동백 씨가 여기서 소리 공부를 하시다는 말씀을 자주 들으셨어요? 그렇죠. 저건 노른들 얘기가 예. 여기 와서 예. 소리를 질렀다. 예. 그 시골에서 질렀다 하잖아. 예. 소리를 내고 질르니까 득음을 했다. 예. 그래가지고 피가 나오더라. 예. 물명은 들었지. 그래서 피를 토했다. 여기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했다. 그렇지. 여기 뭐 샘물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런 각혈까지는 아니지만 판소리를 입문할 때는 반드시 해야 하는 공통적인 과정이 있대. 이걸 100일 공부라고 하는데 목이 안 쉬면 안 돼. 목이 쉬다 터졌다 해야 그 저가 생기거든요. 그냥 목이 그냥 안 쉬면 그냥 목이 구성이 없어. 우리 많이 해가지고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꽉 쉬는 거예요. 그냥 혀. 처음에는 목이 안 나온 게 깝깝이 죽겠는데 한 30분 하면 이제 나와 이제 조금 나와가지고 쭉 한 2시간 빼면 그냥 목이 다 터져가지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때 공력이 생기고 그때 목 구성이 그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음은 노래하다 피토했다 라거나 상성 속의 훈련, 비과학적인 무언가 이런 게 아니라 판소리에서 입문한 사람들이 100일 공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작할 자격을 얻었을 때 그때를 득음을 했다라고 말하곤 했던 거죠. 그게 득음의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득음은 뭐고 하예누님이랑 뭔 관련이 있냐? 아주 다행히도 이 MBC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할 공부를 엄청나게 줄여줬거든요. 그 다큐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지만 서양 성악가의 성대는 아무런 흠집이 없이 깨끗하여 소리를 낼 때 성대가 완전히 닫히는 반면 판소리 창자의 성대는 발성을 할 때도 완전히 닫히지 않는 걸 볼 수 있었다. 수련으로 인한 성대 비현형이 생긴 때문이다. 판소리 하시는 분들의 성대 구조는 자세히 보면 어느 정도는 좀 다 이상이 있습니다. 다큐에선 딱 여기까지만 나와요. 이것보다 더 알려주면 뭐 논문 수준인 거니까 필요한 만큼은 알려준 거지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성대에 이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건 두 가지 이상이에요. 첫 번째는 늘어짐이에요. 두 번째는 성대 결절이에요. 성대가 늘어진다는 건 음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말하는 늘어짐은 그냥 늘어짐이 아니에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늘어짐이에요. 스판 같은 옷들 있잖아요. 잘 늘어난다고 계속 늘려봐. 탄성이 떨어지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성대도 마찬가지예요. 한계 이상으로 늘리면 탄성을 잃어요. 성대를 근육이라고 착각하고 훈련이니까 괜찮아.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더 강해져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대는 인대예요. 그래서 근육처럼 세지거나 커지거나 하지 않아. 탄성이 더 좋아지거나 하지 않아요. 한계까지 훈련하면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탄성을 잃어서 너덜너덜해지죠. 우리 항상 그리는 그림 있잖아. 요거는 피열연골이에요. 피열연골이고 여기는 갑상연골 끝에 성대가 매달려 있는 부분. 정상 성대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굴곡을 가지고 이렇게 이쯤에서 만나서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판소리 인의 성대 늘어나서 탄력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굴곡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여기 결절이 있다고 하면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결절. 그러니까 뭐 인대가 막 이렇게 찢어지거나 아니면 천천히 굳은 살이 생기거나 하면 이렇게 돼요. 건강하게 목 관리를 하면 점점 줄어들어서 없어지긴 하죠. 하여튼 이 늘어짐과 이 결절이 굉장히 독특한 일을 해요. 늘어짐은 아까 말씀드렸죠? 최고음에 올라가는 효과. 이건 가성 포함이에요. 가성 포함. 그리고 이 결절은 가성을 유사 진성으로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봐봐요. 만약에 이 성대가 여기까지 늘어났다고 해봐요. 그럼 그냥 이렇게 해서 결국엔 이 두 성대가 붙지 않는 구간까지 와요. 그럼 이때부터는 가성이죠. 그쵸? 이 성대를 여기까지 늘려. 그래서 붙지 않는 구간까지 와요. 늘어난 성대가. 근데 이렇게 결절이 이렇게 있다? 결국엔 이 성대가 이렇게 붙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붙지 않아야 할 게 붙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진동 자체는 굉장히 불안하고 불규칙하겠죠. 왜냐면 좌우 대칭이 아니니까. 좌우 대칭이 아니니까 얘처럼. 그렇지만 가성을 사용하는 샤우팅보다는 훨씬 에너지 있는 진성에 가까운 소리를 터무니없는 높은 소리에서 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들으면 득음이라는 상태는 장점처럼 들리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 성대가 변형된 상태를 병으로 지칭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그건 병이니까. 성대가 이렇게 되면 쉰소리, 결절이 걸린 소리가 나니까. 소리가 나면 다행이에요. 안 날 수도 있어. 이 늘어져서 너덜너덜하고 결절이 걸린 성대는 작은 호흡으로는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판소리에선 이걸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호흡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이걸 지칭하는 용어가 있어요. 통성. 판소리 발성법은 통성이 중심이다. 뱃속에서부터 소리를 끌어모아 성대를 통해 터뜨리듯이 입 밖으로 질러내는 것이 통성이다. 판소리를 듣고 힘이 넘친다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통성의 특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현우님도 방송 나올 때마다 호흡의 힘, 복근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밟고 올라오세요. 시작. 올라서요. 시작. 올라서요. 모르겠어. 시작. 셋. 그렇다고 뭐 하현우님이 판소리 창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같을 수가 없어요. 판소리는 노래라기보다 극에 가까워요. 훨씬 성대를 더 심하게 망가뜨려서 성도까지 좁혀가면서 표현의 다양성을 넓히고 노래가 주가 아닌 표현, 소리를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하현우님이 판소리 창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하면 양쪽 다에게 신뢰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제가 연관 짓고 있는 이유는 그 훈련 과정의 유사성, 그리고 하현우님이 새롭기 때문에 이게 현대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그러니까 판소리와 락의 이상적인 콜라보 아닐까 상상을 해보는 거죠. 물론 발성적인 측면에서 이 성대의 늘어짐과 결절, 그리고 굉장한 호흡 힘의 결합은 정말 드라마틱한 소리를 내요. 그렇지만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언제나 말씀드리듯 모든 건 선택이야. 이 방법을 선택하면 이제 고음에서 섬세하고 깨끗하고 청명한 소리는 성대의 인대가 전부 재생될 때까지는 몇 년이 지나야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경고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있는데, 이 과정을 절대 쉽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기 파괴적인 방법은 있잖아요. 항상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일어나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성대가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 오늘 내용은 굉장히 자극적이죠. 그렇잖아요. 자신의 신체 부위를 훼손해서 극한의 고음을 낸다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배울 기교는 그 부분이 아니에요. 하현우님의 가장 존경스러운 점은 그냥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성공이라는 곳에 도달하길 원하잖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제 경우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의심이에요. 의심이 제일 커요. 이게 맞는지, 이대로 가도 되는지, 그 불확실함에서 오는 불안함. 하물며 하연우님은 다른 사람이 가보지도 않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발성적으로나 특히 음악적으로나. 그게 쉬운 일일 리가 없죠. 그때 술자리에서 저한테 하연우님이 했던 말, 그냥 하다 보면 된다는 그 말.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게 상투적인 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진실된 이야기였던 거죠. 멈추지 않고 그냥 하는 거. 그게 수수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가장 특별한 기교지 않을까. 뭔지 알죠?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배고프니까 하죠. 뭐 공연이 끝난다고 뭐 제가 뭐 음악한 게 다 끝난 것도 아니고. 댓글 듣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야. 요금 2,2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2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내가 유독 좀 잘하는 게 하나 있는 게 그냥 사람들 그 관상을 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